고요한 침묵 속에 숨겨진 거대한 사건. 비극적인 운명을 희망으로, 간절한 염원은 뜨거운 함성이 되어 모두가 하나 된 3.1 만세운동. 외침에서 함성이 되기까지 그 긴박했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일제의 식민 통치가 엄혹했던 1919년 2월, 일본의 심장인 도쿄에서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일제의 감시 속에 목숨을 걸고 전달하려 한 밀서의 정체는 바로 2.8 독립선언서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전쟁의 책임을 묻고 평화 유지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며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한 것. 세력이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모든 민족과 국가에게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들에게는 자유와 안전이 동등하게 보장된 조건 속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3.1운동 자체가 파리 강화회의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국제 정세에 민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외교로 망했고 현재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때만큼 세계 정세에 민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상. (100년) 전 일본 도쿄에 유례없는 폭설이 내렸다. 그리고 이날 폭설 외에도 일본을 뒤흔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하던 조선 청년 600여 명이 모여 일본의 수도 한복판에서 대한 독립을 외쳤던 것. 바로 식민지 청년들의 울분과 기계가 서린 2.8 독립선언이다. 당시 와세다대 유학생이었던 춘원 이광수가 쓴 조선 독립선언서는 최파룡의 조선 청년 독립단 발족 선언과 함께 유학생 대표 백관수가 낭독했다. 현장은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대회장을 감시하던 일본 경찰의 급습으로 주도자 60여 명은 체포되고 강제 해산됐다. 다음 날 아사히 신문에서도 대서특필된 2.8 독립선언. 일제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피 끓는 외침은 식민의 어둠을 밝힌 불빛이 됐으며 이후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植民地の、支配していた宗主国の首都で若い青年たちが独立宣言を発表する、そういうことはもう世界史的に見ても他にない ものすごく勇気のある必要なことだったと思います。そのこともすごいと思いますし、またそれを支援した日本人もとても少なかった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人がいたことも私は日本人として、まあすごいな、そういう人から何か見習わなきゃいけない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그 후로 100년의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일본 도쿄의 중심지에는 뜨거웠던 그날을 기억하는 2.8 독립선언 기념비가 있다. 지난 2월 8일 당시의 숨결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념 행사가 열렸다. 2.8 독립선언의 정신이 국내외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 대표자 최팔용, 이종근, 김도연, 송계백, 이광수, 최근우, 김철수, 김상덕, 백관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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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독립운동가 백관수. 얼마 안 되는 그의 유품에는 강직했던 성품이 그대로 묻어있는 듯하다.
눈물이 나오더라고 아까. 어떠셨어요? 독립선언서 낭독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동경이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조금 그 발표하는 내용도 선언서 보면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그리고 젊었기 때문에 혈전한다는 얘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독립선언의 외침은 세계 각국의 조선의 존재를 일깨웠으며 청년들의 간절한 열망과 용기는 식민지 조선의 민중을 각성시키는 역할까지 했다. 28이 3.1운동 그 후에 임시정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밑바탕을 28 독립선언문에 갖추고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서울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행사가 있어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일제의 탄압과 폭력에 맞선 평화의 목소리. 이는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가 된다. 이런 뜻깊은 활동에 참여해 보면서 정말 100년 전 조상님들께서 그러니까 선조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에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 저희가 일본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100주년이라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일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은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에게도 많은 자극을 주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준비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송계백이 그 소식을 국내에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거를 최린에게 전달하고 그 최린이 다시 결국은 손병희 선생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3.1운동의 모든 기획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외국에서의 어떤 그 우리 학생들의 움직임이 국내에 전달됨으로써 이때까지 깔려 있었던 독립운동의 열망을 다시 한번 증폭시킨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19년 2월 중앙고등학교의 교정은 미묘한 열기로 가득 찼다. 밤마다 독립운동가들이 학교 내 숙직실에 모여 비밀 회합을 가지며 3.1운동의 모의 기지가 된 것.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28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모자 안에 숨겨가지고 들여와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어른들한테 보여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야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학생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3.1운동의 본격적인 기획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3.1운동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 바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진 만세의 함성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그 속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도 대단했다. 한국의 잔다르크라 불리는 여인 김마리아. 그녀는 28 독립선언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다.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김마리아. 그녀는 조선 여자 유학생 친목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28 독립선언의 열기를 직접 목격한 그녀는 강한 독립의지를 국내로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28 독립선언서를 기모노 속에 숨기고 홀로 한국행 배에 오른 김마리아. 목숨을 건 위험한 반입 작전이었다. 무사히 부산에 도착한 후 광주, 대구를 거쳐 황해도까지 이어진 그녀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열기 또한 점점 뜨거워져 갔다. 그날을 위한 준비는 은밀하고 다급하게 진행됐다. 독립선언서를 직접 인쇄하고 배포한 민족 대표 옥파 이종일 선생의 논설집에 따르면 독립선언서는 2월 27일까지 무려 2만여 장을 인쇄했다. 대량의 선언서를 인쇄하는 만큼 극도의 보안이 필요했다.
서슬퍼런 일본의 감시를 피해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 겉으로는 천도교 소속의 평범한 인쇄소였지만 사실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결사체였다.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오등원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가 할 때 이 조선이 선조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판을 잘못했더라도 검수 작업에서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 독립선언서를 찍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고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한 장이라도 발각되면 독립운동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일. 그날을 위한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채 살얼음판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백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승동교회. 이곳 역시 3.1운동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월 28일 이곳에 모인 학생 대표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배포한 것.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탑골공원과 인접했기에 거사를 진행하기에 적격이었다. 학생 대표 김원벽과 강기덕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의 학생 대부분이 결집됐다. 종교,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그날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1919년 3월 1일 전국은 태극기와 만세 소리로 출렁였다.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함께 시작된 3.1운동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며 지방 구석구석 만주와 연해주까지 퍼져나갔다. 이 도시 지역, 그러니까 철도가 닿는 지역에서 3월 1일 날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것은 2월 27일 날 인쇄된 독립선언서를 2월 28일 날 전국에 또 조직적으로 배포를 했거든요. 이때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다 같이 했어요. 그 독립선언서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금방 확산이 된 건 조직적 동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철도가 닿는 곳을 중심으로 서울과 평양, 함경남도, 원산 등 7개 도시에서 일제히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그 외의 지역은 천천히 독립만세의 불길이 번졌는데 그중 주목해야 할 지역은 강원도 양양. 3.1운동이 일어나고 약 한 달 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도 독립만세의 불길이 타올랐다. 여기가 1919년 4월 4일 양양의 장날이에요. 성난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기독교인, 유림 세력, 불교도인, 천도교인, 농민, 양양 군민 모두가 여기 모여서 4월 4일 제일 처음으로 만세 운동을 했던 곳이에요.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인 강원도 양양. 장터에서 퍼진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양양 장날 시작된 만세운동은 강면으로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당시 비밀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양양 감리교회. 강원도 양양 만세운동의 중심에 독립운동가 조화벽이 있었다. 조화벽이라는 우리 야양교회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개성 있는 호소선 여학교에 재학 중에 만세운동을 만드는데 독립선언서를 보선목에다 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대포항에 내리는데 그 다음에 태극기를 나눠줘가지고 만세운동을 장날 그 아주 많은 분들이 모여서 불렀다 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당시 양양에서는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퍼지며 주민들의 마음속에 독립의 열망이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하지만 전국으로 퍼지는 3.1운동으로 인해 일제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그들의 눈을 피할 비밀스런 장소가 필요했다. 이게 곶집 주춧돌이잖아요. 곶집이라고 하면은 상엿 틀집이요. 이게 상엿
곶집 상여틀 지붕을 이었던 우리 기와고, 조화벽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상여집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었다. 일본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만든 후 양양 장날에 맞춰 나눠준 것이다. 준비를 그때 김필선 씨는 양양 면사무소의 사원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등사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이 곶집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를 하고 태국기를 여기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919년 봄, 모두가 하나 되어 외쳤던 만세 메아리. 독립을 위한 열망들이 모여 뜨거운 불꽃이 됐고, 절망은 희망이 됐다. 양민, 서민, 또 지식인들 모두가 같이 하나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운동이다. 그래서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는 교훈적 사례가 우리에게 와 닿는 100주년의 3.1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독립 염원을 담아 기적처럼 이뤄낸 3.1운동.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 해방 운동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제 3.1운동이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가 완료되면 유엔과 유네스코가 지향해가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서 우리는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이 모여있는 한 공연장.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연극을 보기 위해서다. 갈 곳이 없어요. 가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저 저는 이제 이 역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에서 지금 완성이 아니라 100주년이 완성이 아니라 이게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 과도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역사와 인물과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것들이 많이 함축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 문화예술로서 이게 활성화된다면, 자꾸만 귀국의 목적과 출신, 자격을 묻는 외세의 군대들과 의용대 군인들이 생각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무용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어떤 이 속에 있는 내면의 그 생각들과 그 어려움을 담아낸 그 공연이 참으로 감동적이었던 공연이었습니다.